혹시 요즘 유난히 피곤하세요? 딱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몸이 자꾸 무겁고 밤에 자도 낮엔 계속 졸리고 기운이 잘 안 나는 날이 많아지셨죠? 아침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손주들이 놀러 와도 예전처럼 신나게 놀아주기가 쉽지 않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왠지 힘이 들어요. 이런 생각 요즘 많이 드시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저는 오랫동안 노인 건강과 생활 습관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에서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5세의 박순옥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이 심했고 밤에도 자주 깨고 늘 피곤하셨다고 하세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줄 수가 없어서 그게 속상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신 이후로 지금은 달라졌어요. 무릎도 한결 나아지고 밤에 푹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해볼까? 이런 기운이 생겨났다고 하세요. 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니었어요. 결국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제때 밥을 먹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 네 가지를 지키신 분들이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박순옥 할머니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영상들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물?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건강 문제들이 바로 물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나 물 잘 마셔요. 하루에 몇 잔은 꼭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세히 여쭤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마시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갈증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조금만 목이 말라도 뇌가 물 좀 마셔야겠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이미 마르고 있는데도 신호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게다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몸속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갈증은 안 느껴지니까 결국 물은 안 마시게 되고 몸은 점점 더 마르게 되죠.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피로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피곤하다, 일어나기도 힘들다 이런 느낌 혹시 있으셨죠?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예요.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머리가 띵하고 잠시 일어났을 때 아찔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몸은 조용히 나 지금 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변비도 물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대장이 충분한 수분을 가져야 대변이 부드럽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땐 약보다 먼저 물부터 챙기는 게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과 낙상 위험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마치 시냇물이 줄어들면 흐름이 느려지는 것처럼요. 그럼 혈관에 부담이 생기고 심장과 신장도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어지러움이 생겨요. 그래서 화장실 가다가 집안에서 물건 짚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넘어짐이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은 약만큼이나 강력한 습관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가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물 한 잔이 피로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기. 이게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화장실 가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한 잔. 점심 전후로 한 잔씩, 저녁에도 한 잔, 잠들기 전엔 한 잔 더. 이렇게 하루에 5, 6잔이면 충분해요.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중요해요.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몸은 물을 더 달라는 신호를 소변색으로 알려줍니다.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그건 몸이 오늘은 좀 더 마셔줘 하는 신호예요. 입이 마르거나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땐 따뜻한 물 한 잔, 그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처음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달라집니다. 물을 꾸준히 마신 분들은 피로가 줄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피부도 매끄러워졌다고 말씀하세요. 소화도 훨씬 잘 되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지금 물 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작은 한 잔의 꾸준함, 그게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들어요. 오늘도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 한 잔이 내일의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근육을 지키는 움직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0보씩 걷기를 하시잖아요. 훌륭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걷기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위험해요. 이 두 부분의 근육이 약하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이라고 하면 그냥 힘만 있는 걸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근육은 우리의 보험이에요. 몸을 버텨주는 힘이면서 동시에 넘어졌을 때 충격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좋은 근육이 있으면 같은 높이에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거나 적게 다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근육? 이제 더 이상 근육은 없어야 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될 수 있고 그런 골절이 생기면 몇 개월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그럼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의자 말이에요.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등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배에 약간 힘을 주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서 있을 때는 3초, 앉을 때도 3초. 이렇게 6초에 한 번씩 천천히 합니다. 처음엔 10번에서 시작하세요. 힘들면 5번만 해도 괜찮아요.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두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벽을 짚고 까치발로 올라가기입니다. 벽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벽을 가볍게 짚어요. 그리고 천천히 까치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천천히 올라가는데 3초, 내려오는데 3초. 이렇게 10번 정도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이 잘 순환하고 다리가 붓지도 않고 무엇보다 균형을 잡기가 쉬워요. 세 번째는 한쪽 다리로 서 있기입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로 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2~3초만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늘려서 10초까지 가면 좋아요. 왼쪽 다리로 5초, 오른쪽 다리로 5초. 이것도 한두 번 하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무엇보다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일상에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세 가지 운동을 모두 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만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2가지를 해보고 모레는 3가지를 다 해보면 됩니다.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왜 이런 운동이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10,000보를 걷는 것도 좋지만 근육이 없으면 그 힘을 내기 어렵거든요. 근육이 있어야 산책도 편하고 계단도 오르고 손주를 안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육은 결국 우리의 독립성,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거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운동을 무시합니다. 이런 것도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을 보면 넘어지지 않고 움직임이 많아지고 기운도 생겨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의자, 그게 바로 여러분의 헬스장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20번, 모레는 한 가지 운동을 더 더하고요.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근육은 나이보다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한 번의 움직임이 내일의 힘이 되니까요.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약과 음식의 균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중요한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악화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약들을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드셔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약들이 질병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부 혈압약은 마그네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당뇨약은 비타민 B 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열심히 먹는데도 왠지 기운이 안 나고 피로가 느껴지는 거죠. 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약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식탁 위의 보충제라는 거예요. 비싼 보충제를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들 속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하루에 바나나 하나씩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피로도 완화해 주니까 일석이조예요. 힘들 때 바나나 하나 먹으면 피로가 가시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그게 바로 마그네슘의 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죠. 이런 생선들은 우리 심장과 혈관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많아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주 2, 3회 정도 한 토막씩만 먹어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통조림으로 간편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한 줌, 호두 몇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에는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이 들어있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도 풍부해요.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 대신 견과류를 한 줌 먹으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따로 시간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 식단에 이런 음식들을 천천히 더해주면 돼요. 아침에는 바나나를 한 개 먹고 점심에는 생선 반찬을 한두 토막 챙기고 저녁에는 견과류를 한 줌 먹는 식으로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과 음식은 싸우는 게 아니라 팀이라는 거예요. 약은 질병을 다스리는 팀의 한 선수이고 음식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또 다른 선수입니다. 둘 다 건강이 친구예요. 약만 먹고 음식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음식만 먹고 약을 끊으면 더욱 안 됩니다. 둘 다 함께 가야 해요. 실제로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챙긴 어르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줄어들고 혈액 검사 수치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무엇보다 기운이 생겨요. 약을 먹으면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약만 먹고 음식 관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피로도 계속되고 결국 약을 계속 조정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약장에만 손을 가지 마시고 밥상 위에도 손을 가세요. 바나나 하나, 생선 한 토막, 견과류 한 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약을 돕는 팀이 될 거예요.
약과 음식이 손잡고 함께 움직일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관계, 즉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혹시 요즘 혼자라는 기분이 들 때가 많으신가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자꾸 외롭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심한 경우 흡연과 비슷한 정도의 건강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누구든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수술 후에 가족이나 친구가 자주 찾아와주는 사람과 혼자 있는 사람,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연결된 삶을 사는 분들은 감기도 적게 걸린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전화 한 통입니다. 누구든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힘이 나요. 전화 통화 중에 웃음도 나오고 대화하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의 나들이에요. 멀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공원도 좋고 시장도 좋고 카페도 좋습니다. 아무데나 좋아요. 중요한 건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햇빛을 받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심지어 비타민 D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집 밖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럼 또 다른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정기적인 모임 참여입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좋고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 모임도 좋습니다. 경로당 같은 곳도 있겠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 1회든 월 1회든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달라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관계들, 이런 연결은 단순한 사회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약입니다. 약국에서 살 수 없는 하지만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약이에요. 누군가와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아는 것, 이런 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누군가가 나를 생각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으로 고생하다가 정기적인 모임을 시작한 어르신들을 보면 달라져요. 표정도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앞으로 뭔가를 할 용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를 걸어보세요. 누구든 좋아요. 안녕? 오래간만이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느 날이든 밖으로 나가보세요. 산책을 하든 시장을 다니든 카페에 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밖으로 나가고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맞는 모임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 보세요. 복지관이든 동호회든 어디든지요. 연결된 삶, 그게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약과 물과 운동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 연결이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습관을 정리해 볼까요?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제때 밥을 먹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건강한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물을 8잔 못 마셨네, 운동을 못했네, 이제 늦었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건강은 완벽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물 2잔만 마셨나요?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한 잔 더 마신 거잖아요. 운동을 못했다고요? 내일 하면 돼요. 생선을 깜빡하셨다면 다음 식사 때 챙기면 됩니다. 전화를 못 하셨다면 지금 바로 걸면 돼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건강의 친구입니다. 의자에서 10번 일어나려다 5번만 하셨다면 그 5번이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줍니다. 견과류를 반 줌만 드셨다면 그 반줌이 여러분의 심장을 도와줍니다. 밖에 나가 웃지 못했더라도 나간 것 자체로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작은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꾸준함의 힘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며 변화했던 것도 하루아침이 아니었죠?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뀝니다. 3개월 뒤, 6개월 뒤, 얼굴빛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4가지 습관은 서로를 도와줍니다. 물을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움직이면 식욕이 돌고 음식을 잘 챙기면 기운이 나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람을 만나면 웃음이 나고 그 웃음이 다시 건강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좋은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한 가지라도 했다. 물 한 잔을 마셨고 몸을 조금 움직였고 누군가를 떠올렸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간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 그 마음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모레는 그보다 한 걸음 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도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거예요. 감사합니다.